성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누구나 신상 정보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신상 정보 등록은 경찰서에 가서 이러이러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돈하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 또 고지명령, 이걸 좀 많이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누구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신상정보 등록은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고 주소가 이전이 되면 신고를 해야 하고,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가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게 되면 제3자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을 공개로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상정보 등록과 달리 공개는 법원에서 반드시 판결로서 공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 공개 결정이 없으면 공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등록과 달리 공개는 제3자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누가 성범죄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록은 감수를 할 수 있지만 공개는 정말 감수를 못하는 거죠. 공개를 하게 되면 본인의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자기 얼굴이랄지 인적사항을 알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엄청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공개적으로 낙인시키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개를 하는 거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상담할 때도 이제 공개만 안 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상정보 공개는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다 신상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럼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재판부에 재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고지명령입니다. 고지명령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떻게 생겼고, 그러니까 사진까지 다 해서 일정한 그 사람의 주거지의 어느 범위 내에 다 이걸 우편을 발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지 우편을 받으면 옆집도 아니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누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특수강간, 강간범이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명령을 받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고지명령을 어떻게 면제받느냐, 이 부분이 당사자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검찰에서 고지명령이랄지 검찰에서 구형을 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이런 걸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지 않도록 하느냐,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도록 하느냐는 변론을 하면서 정상 참작에 관한 것들이랄지 아니면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그런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서 판사가 대략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상정보 등록 같은 경우는 이제 현행법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판사나 검사가 자신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못하게 하고 하게 하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한 범죄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게 아니냐, 이런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합헌이다라는 결정이 났습니다.